이렇게 지도를 눌렀을 때 여기 보이면 입찰 경쟁이 많이 붙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 맞추기는 너무 좋겠지만 반면에 또 입찰할 때는 경쟁이 붙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쏴! 탁시 그냥. 이러면 망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경매하면 뭐 나중에 흑화해가지고 경매하다 망했어요 이런 썸네일 갖다 쓰는 거라고. 이런 사람. 자, 안녕하세요. 경상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동네에 제가 이제 수원 광교 쪽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통이랑 또 가까운데 영통역 인근에 오피스텔 하나가 경매로 나와서 촬영을 하러 왔고, 뒤에 보이는 오피스텔이 저희가 이제 살펴볼 물건이고요. 영통역 아이파크라고 합니다. 아이파크가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는 한데 꽤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이제 호객노노에서 봤고, 평수는 13평, 오피스텔인데 13평이면 방 하나가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원룸이 아니라 1.5룸, 신혼부부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살고 계신 세입자분은 보증금 2억에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확정일자, 배당 신고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만 2억 이상에 하면 전액 배당이 돼요. 세금 체납이 없어서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빼가는 권리들이 없습니다. 2억 이상 플러스 경매 실행 비용만 추가해서 입찰을 하면 안전하게 다 배당 받게 하고 이사 내보내고 세입자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한 호실 나왔나요? 여기 한 호실 나왔고 전체 666세대 중에 우리 호실이 34세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세대수가 적은 거예요. 우리 호실이 좀 구조적으로 좀 특별합니다. 매물 자체도 그래서 굉장히 적어요. 경희대 수원 캠퍼스가 있습니다. 경희대 이공계 친구들은 다 수원으로 오거든요. 뭐 식당가라든지 뭐 술집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원룸들이나 자취방들이에요. 대부분 거의 뭐 PD님보다도 훨씬 어린. 네? 왜 그런? 뭐라고 하세요? 왜 발끈하시죠? 여기 이제 세무서라든지 각종 관공서, 저쪽으로는 홈플러스, 뭐 여러 가지 카페들 다 걸어갈 거리에 있고, 분당선 영통역까지 있어서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호실이 저쪽 끝에 있는 저 노란색 보이시나요? 저쪽 끝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쪽은 공원이랑 세무서 이런 쪽이 보이거든요. 반대편은 뭐 모텔이라든지 술집 이런 데들이 많아서 조명이나 뭐 소음 같은 게 굉장히 있습니다, 밤에. 근데 우리 쪽은 좋은 쪽이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교 주변에도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데 실거래가 작년 10월 이후로 멈췄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에도 실거래가 계속 원룸은 찍히고 있고, 여기는 세대수가 적으니까 작년 12월이 마지막이긴 한데 그 금액이 2억 9천, 그리고 지금 감정가가 2억 8천에 책정이 됐다가 2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나 월세 이런 거는 실거래를 조회해보니까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물도 없고, 그리고 매물이 없다는 건 우리한테는 가장 좋죠. 왜냐면 우리가 매물을 내놓으면 그게 유일한 매물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평수를 찾는다면 저희 걸 계약을 할 겁니다. 전세도 작년 12월에 2억 2천, 작년 11월에 2억 4천, 그 전에도 2억 4천, 2억 3천 이렇게 초중반 정도로 계속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 좀 보면서 세입자분도 한번 만나보고, 세입자분이 돈을 다 받으니까 우리가 뭐 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돈 받고 이사 나갈 준비가 되셨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오피스텔이라고 안 믿길 정도로 상가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죠? 치킨집도 있고. 3층까지는 상가고 4층부터는 오피스텔인데 우리가 지금 오피스텔 보러 온 거거든요. 근데 아래 상가가 잘 된다는 건 여기 사는 사람도 활발하게 이용을 한다는 것이겠죠? 임장을 할 때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는 얘기하지만 아랫집 윗집은 꼭 확인해 보거든요. 당연히 그 집도 확인하고, 그리고 3층 5층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랫집 윗집 누수라든지 사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아랫집 윗집은 공통 분모가 많거든요. 향도 똑같고. 일단 이 느낌은 호텔 약간 로비 같은 복도, 이런 디자인도 잘 해놨어. 아이파크가 미관상 이거 되게 깨끗하게 잘 해놨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신 것 같고, 아랫집에 가서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 확인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층은 상가네요. 3층은 상가예요. 아마 저쪽쯤이, 한번 여쭤볼게요. 실례합니다. 혹시 위에가 경매로 나와서 그런데 여기 천장이나 이런 데 뭐 누수나 이런 건 없으시죠? 네. 없었어요. 저희가 뭐 피해 보상을 해드려야 될 수도 있어서 나중에 그런 건 없죠. 네. 지금 저희도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격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438호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그게 요즘 거래가 분위기가 좀 어떤가 싶어서요. 우선 투자 쪽은 아예 움직임 없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좀 찾는 분들은 네. 있는데 지금 네이버 호가는 뭐 보통 2억 8천, 네. 3억 정도 해요. 근데 그 금액으로는 좀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그럼 싸게 내놔야 될까요? 지금 이 정도 층수면은 사실 그럼 한 그게 2억 좀- 6천대 2억 6천.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매매가 네. 전세 월세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4층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2천. 월세도 한 1000에 100 한 받는 110 정도도 1000에 110. 건데 지금 120에 층수 좀 괜찮은데 나와 있는 게 안 나가고 있어요. 2000에 120으로 가죠. 공실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여기가. 그렇죠. 전월세 관련해서는 만약에 뭐 2억 원 정도의 낙찰 받는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아요. 경쟁이 붙으면 이게 아마 2억 6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그냥 가요. 그게. 2억 6천이. 네. 근데 한참 알겠습니다. 올랐다가 작년 가을 겨울부터 시장이 좋지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장님. 계속 잘 부탁드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임장을 마무리했고 대단지 브랜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임장이 굉장히 사실 수월합니다. 왜냐면 평수라든지 구조 자체가 워낙 정형화돼 있고 몇 호실이다면 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았고 뭐 어느 정도 임차 수요가 있는지 매매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금 매매로 2억 8천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빨리 매도를 하고 싶다면 2억 6천까지 가격을 낮춰야 되고 전세는 2억 2천이면 충분히 나갈 것 같다. 그리고 월세는 2천에 110으로 진행을 하면 세가 나갈 것 같다. 풀피 맞추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갭이 좀 있으니까 2억 3천 정도는 써야 그래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찰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요?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제 옆에 계신 이 좀 제정신이 아니신 분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셨지만 항상 카메라 뒤에서 이제 촬영을 도와주시는 우리 PD님이고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PD 양반이고요. 오늘 입찰하신다 그래서 자, 좀 물건도 같이 가만 좀 있어, 제발! 근데요. 자, 임장 촬영도 같이 했었고 입찰을 이제 직접 하실 거라서 와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하는 날 보는 거는 크게 네.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몇 명이 눌러봤는지. 자, 조회수가 2주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면 이게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많이 봤네요. 28명. 볼 사람은 보고 있구나. 입찰 경쟁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한 적어도 10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빡세다. 그리고 물건 자체가 브랜드고 나름대로 이제 대단지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이렇게 지도를 눌렀을 때 여기 보이면 입찰 경쟁이 많이 붙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 맞추기는 너무 좋겠지만 반면에 또 입찰할 때는 경쟁이 붙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써! 팍시 그냥. 이러면 망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경매하면 뭐 나중에 흑화해가지고 경매하다 망했어요 이런 썸네일 갖다 쓰는 거라고. 이런 사람. 오케이, 진정. 이런 사람. 진정. 제가 한번 이 표를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자 설명할게요. 네. 지금 감정가가 2억 8천에서 최저가가 대충 2억이라고 할게요. 네. 요 두 개 사이 중에 써야 되는데 이러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좁혀 나갈 거예요. 우리가 조사한 매매가가 일반 매매가 얼마였죠? 2억 8천에 나와 있다 그랬는데? 원매로 팔 수 있는 거는 2억 2억 6천 정도라고 했죠. 네. 이거를 2억 6천까지 낮추는 거예요. 최저가는 얼마까지 우리가 높일 수 있을까 보면 일단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세입자가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금이 2억이고 다행히 여기에 뭐 세금 압류 이런 게 없어서 우리는 이것만 검토를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0명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써야 되는데 그럼 2억 4백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전세가 그때 2억 2천이라고 했으니까 제 생각은 전세값보다는 높여 써야 될 것 같아요. 2억 2천. 2억 2천. 최저를 2억 2천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경쟁이 있을 것 같고 입지가 좋으니까. 인천이나 이런데 매매랑 전세랑 거의 붙어 있는 거, 뭐 1000갭 이런 것들은 사실 전세값보다 싸게 받는 걸 타겟으로 해야 되지만 얘처럼 이제 입지가 좀 우량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있고 이런 거는 갭이 좀 벌어지거든요. 아, 그랬구나.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네. 갭이 좀 있다. 있죠. 우리가 왜 있지? 인천 이렇게. 갔을 때는 네. 갭이 막 똑같거나 이랬잖아요. 네. 이거는 그만큼 투자 가치 상품이 있는 거예요. 빌라 같은 것도 성수동 재개발 물건 빌라들은 매매가는 뭐 10억인데 전세는 2억 뭐 이렇거든요. 맞아요. 8억은 뭐냐? 네. 빌라인데 투자 가치가 있을수록 갭은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같은 것들 다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보통 오피스텔 같은 거는 뭐 이거는 1.5룸이라 뭐 이게 100%안 맞을 수도 있지만 6% 이상이 됐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월세가 얼마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115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뭐 인테리어 살짝 할 수도 있고 하면 그 월세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거든요. 5만 원 정도는. 요거 곱하기 12. 이게 뭐냐면 1년치의 월세 받는 거. 여기에서 수익률 6%를 나누면 보증금 2천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2억 5천이 수익률 6%로 환산한 매매가예요. 네. 상가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은.
그럼 2억 5천이 딱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매매가가 되죠. 투자금이 얼마 정도 가능하죠? 6천에서 8천?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안 되면 제가 좀 빌려주는 걸로 할게요. 세입자 맞추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생각을 일단 하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가보자고. 네. 기빨리네요. 이거 이쁘게 써야 되나? 알아보게만 쓰면 돼요. 아, 자, 이제 가격을 조용히 해야 돼요. 사람들이 듣는 거.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에 2를 쓰시고 사실 천만 단위가 제일 중요해요. 3. 될 것 같아. 꺼버렸네? 이거 촬영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저도 보고 인사. 안녕하십니까. 제 채널의 단골 손님. 워낙 존재감이 한 번 봐도 5번 본 것 같은 느낌. 아, 그럴 지금도 같이 한 30분 있었는데 거의 뭐 한 5시간 있던 에너지가 힘드시구나. 아니야. 집 사주세요. 아니 그래서 했잖아요. 아니 PD님이 이렇게 나는 네. 경매에 진심인 줄 모르고 진작에 이런 걸 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스토리가 있더만. 경매에 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시청자분들께 좀 그 스토리텔링을 해주세요. 저는 진짜 경매에 진심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사람은 집이 넘어가면 네. 경매에 대한 불신, 경매는 나쁜 거다. 보통 생각을 하는데 PD님은 아. 그 반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기특한 거지. 아, 그래? 그런 생각이. 경매로 집을 날렸지만 이 날린 거 이상으로 내가 경매로 돈을 벌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전세 사기는 아니고 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아. 연대 보증을 쓰셨는데 네. 집이 아, 넘어갔어요. 전세금을 날린 게 아니라 집이 넘어간 거지. 그쵸. 연대보증이 일단 시작이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네. 그게 언제쯤이요? 초등학교 아, 그때는 왜 그랬는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네.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가 네. 경매로 집이 넘어간 거였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래서 네. 경매 공부해봐라. 오. 혈값이 날라가더라. 아버님도 네, 대단하시다. 우린 다 긍정적인 아이들이에요. 네. 강씨 집은 아니 아버님도 이러세요 혹시? 엄마가 이래요. 아, 네. 아빠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예요? 예. 이제 경매에 좀 정이 갔죠.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네. 원장님 출연한 거를 좀 보고 네. 채널도 보고 네. 마침 마케터 공고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맞아. PD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잠입한 거지. 속내를 품고 그니까. 경매를 하리라는 PD 그쵸? 그림. 맞아. 서로 윈윈이죠. 저는 지금 PD님한테 너무 제가 연락을 자주 하잖아요. 맞아. 제가 뭐 모르는 거나 어떻게 또 영상을 더 잘 만들까 네. 너무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또 비하인드가 있다고 네. 하면 그 1대1 코칭을 신청하려고 했었어요. 아, 꽤 비싸잖아요? 이제는 내가 약간 붙잡고 있는 느낌? 딴 데 가지 말라고? 그만큼 열심히 했죠. 이게 참 움직여야 되는 거. 그때 토지 뭐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죠? 제 정규 강의 들으신 분들 아. 안에서 지역별로도 하고 기수끼리도 하고 이제 최근에는 정모를 통해서 아. 다른 기수끼리도 소통을 만들려고는 노력을 아니 하고 커뮤니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으쌰으쌰 할 사람이 필요해요. 집 사주세요. 그래서 내가 카톡한 거 캡처해 내가 밤에 물건 그러니까. 찾아보고 감동이었어요. 저도 이제 교육을 하니까 가족을 제외한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조차 경매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감히 교육생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일단 PD님 같은 분들한테는 투자를 최대한 권유 드리고 싶고 이게 왜 좋은지 납득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네.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고 다니시잖아요. 그쵸. 예.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막, 언니 왜 유튜브를 안 하세요? 약간 저도 그렇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이야. 맞아. 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 만약에 경매로 아파트를 보겠다 투자로 하면 좀 말리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조건이 너무 사실 아파트 경매하기가 네. 너무 사실 좋아서 그쵸, 저 아파트를 해야겠죠. 예. 선생님! 첫 주택이기도 하고 네. 재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집을 제대로 된 걸 구해놓으면 네.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게 더 음.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거주 아파트로 하실 분은 경매로 하기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 실거주 하는 사람들이 쓰는 가격을 투자자들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투자자들한테. 왜냐면 투자 수익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투자자는. 그쵸. 근데 실거주자는 투자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내가 잘 아는 집, 아는 아파트가 나왔어. 그럼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집을 어쨌든 조금만이라도 싸게 사도 만족하고 살고, 맞아. 특히나 지금은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매보다 좀만 더 싸게 사도 맞아, 장기적으로는 사실 팔지 않고 실거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갖고 가시는 방향이라면 너무 괜찮죠. 보내주셨어요. 밤에 지역을 몇 군데 말씀을 드렸더니 네. 보내주셨는데 그 물건 중에 딱 그 지역인 거야. 네네네. 저는 지나가다가 본 아파트인 거죠. 네. 나 안 돼. 말리지 마. 제발 높이 써서 그 낙찰될 확률을 높이는 건 되게 중요한데 네. 어쨌든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 낙찰가를 보고 분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 가격을 설정했는지. 금매가보다 비싸게 사면 낙찰은 되겠죠. 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금액보다 높게 써야 되지만 금매보다는 싸야겠죠. 많이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그 수강생 안전 제일 네, 네. 이런 느낌? 수강생 돈을 자기 돈 마냥 맞아요.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그냥 높게 써 하면은 낙찰 사례들은 많이 생기겠죠. 근데 그게 전세나 아니면 매매하려고 봤을 때 가격이 빠져있고 이러면은 그것도 다 저한테 또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확실하게 벌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니까. 건수를 낮추더라도.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실행력은 너무 좋은데 오래 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러다가 손실 한번 크게 맞으면 아 그것도 아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랑 PD님이 잘 만난 게 이 중간 성향이 미쳐 날뛸 때 좀 잡아드리고 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기 때문에 높게 쓸 수는 있지만 안 될 확률이 그래도 있어요. 그 물건이랑 사랑에 빠질 필요는 없고 그리고 경매 물건은 계속 나. 우리가 그 물건을 몇 년 동안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검색해봤는데 있었죠. 앞으로도 검색해봤는데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네, 근데 이거 껐어요? 껐어요. 그 화면도 껐어요? 네, 껐어요. 와, 이 와중에 이걸 죽인다고? 진짜 멀티태스킹. 예.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 같아요. 뭐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결국 저도 교육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이 경매든 부동산 투자로 잘 되는 걸 보여드려야 수강생분들이 또 보잖아요. 우리한테는 경매하라고 하면서 왜 너 주변 사람들은 뭐 투자한 사람들 없냐 이런 걸 다 보시거든요. 특히나 제가 너무 기특했던 게 경매로 집을 날리신 경험이 있으시지만 나쁜 경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발판 삼아서 또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진짜? 마인드 자체가 한번 떠들어 봐라. 너가 얼마나 투자했냐? 지금 자산 얼마야? 뭐 이런 식이면 하나도 얘기해주기 싫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맞아. 배우려고 마인드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막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거다라는 거를 검증시켜드리고 싶고 무조건 여기를 해 이게 아니라 납득을 시켜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맞아. 지금이 왜 가격이 저렴하고 여러 가지 물어봤잖아요. 맞아. 대출이라든지 이런 안에서는 충분히 지금 소득 수준에서 가능할 거다라는 걸 납득시키기 때문에 본인이 또 확신이 맞아, 있어야 맞아. 되고 사람을 바꿔나가는 또 교육하는 사람의 성취감 그런 게 있어요. 오. 임장을 이제 셀프로 하실 거고 제가 미션 드리고 약간 셀프 미친 사람 같아 보통. 파이팅 넘치니까. 파이팅 하시죠. 복지가 네. 엄청난 리치스쿨인가요? 리치스쿨이 이제 새로 또 오픈이 돼서 또 여러 강의들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네, 가보자고! 가자고! 날이 너무 덥다. 사실 이런 때 경매 경쟁률이 더 낮아지니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PD님 물건 보러 왔는데 여기 어딘지 좀 설명을 좀 PD님께서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노원구 상계동 보람빌라인데 4호선 가까이 있고 네. 감동식당이 맛있어요. 저희 남자친구 친구가 하는 네. 식당이거든요. 네네. 부동산에 감동식당 근처라고 하면 네. 다 아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가 맞아. 도보 10초. 또 초등학교 자녀 두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대상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여기랑도 가깝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이 입찰하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진짜? 네. 입지가 좋고 지역이 서울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아. 경쟁은 예상이 됩니다. 방 몇 개, 화장실 몇 개예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엘리베이터 없는 탑층. 상계동 같이 호재가 많은 지역은 괜찮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보람빌라가 A종, B종, C종이 있어요. 네. 아파트만 한다는 분이 있었고 또 한 군데는 1층인데 1억 8,500에 나왔다. 비슷한 컨디션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 가는 길에 전화를 좀 돌려볼까 싶어요. 일단은 조사를 하다 보면 항상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장님들도 맞아.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조사하셨을 때 2억 3,500이라고 조사를 하셨고 음.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확신이 없었다면 그거는 음. 잘못된 정보일 확률이 높아요. 잘 아시는 분은 아 거기 절대 안 돼 뭐 이런 식이거나 너무 낮게 얘기하거나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엄청나게 싼 가격에 얘기를 해서 당연히 그 싸게 내놓으면 그 가격에 내면 거래되겠죠. 우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좀 좋은 가격이면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이걸 맞아요.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거든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손품으로 조사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2억 3천이라고 조사를 했으면 2억 3천에 거래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안 된다 하면 2억 2천 거기서부터 깎는 거지 얼마요? 물어보면 주도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네. 아침에 오자마자. 이게 제일 어렵다. 부동산 말을 어디까지 잘못된 정보이고 어디까지가 정확한 정보인지 게- 하는 게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서 안 하면은 몇 천만 원이 날아가게 됐는데 해야죠. 거기가 자신이 있었죠, 근데. 네. 그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난 분명히 들었는데? 약간 불안하네? 약간 네. 이렇게. 그게 그 확신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 불안하지? 왜?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자신 있게 얘기한 데를 믿으세요. 네. 어쨌든 결과 나오고 나면 후회를 할 거예요. 너무 낮게 쓰면. 일단은 내부 한번 볼까요? 왔으니까 내부 한번 둘러보고. 문이 대박이지 않아요? 제가 옥상에서 체크하는 거는 어떤 거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방패. 방수 페인트랑 폐기물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근데 여기는 화분을 좀 가꾸시는 것 같고 탑층에서. 그러니까 4층이 우리가 탑층이잖아요. 그의 장점은 옥상 공간을 약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우리가 탑층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수 페인트는 확인을 해야 돼요. 저쪽이 우리 천장인데 방수 페인트가 뭐 괜찮게 칠해져 있는 것 같아요. 깨진 구간은 없어서 뭐 누수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옥상 상태는 나쁘진 않네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어땠어요? 계단이라든지. 생각보다 무섭다. 약간 이런. 무서운 게 무섭다. 아니라 그 약간 관리 상태를 묻는 거. 관리는 깨끗해요. 관리는 막 지저분하다는 느낌은 맞아요. 없는데 계단 청소는 하는 것 같아요. 그 압도적인 그 문짝이 와 살벌하긴 하다. 근데 사실 현관문이라는 거는 들어가고 나면 실내는 맞아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현관문이 비용이 꽤 비싸요. 그것도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돈을 들여서까지 고쳐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는 양호하고 배로변에 끼고 있어서 뭐 이렇게 막혀 있고 뭐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다 빌라가 많긴 하네요. 이게 다 먼 훗날 아파트가 될 후보군들이죠. 언젠가는. PD님은 또 실거주 의사도 있으시니까 보유를 좀 하시다가 여기까지 이제 구역 지정이나 뭐 추진위원회 뭐 설립되고 하면은 더 가격이 붙을 거거든요. 그런 때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진짜 분양권까지 들고 가시든 이런 목표로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 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세 조사한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세요. 좀 자신 있게 그냥 하세요. 자신 있게 이게 맞지? 네. 이게 맞겠지? 매도는 2억 4천에서 5천. 근데 어떤 데는 3억 이렇게 얘기하신 데도 있었어요. 제 생각에도 매매가 전세가 붙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오. 2억 후반까지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매매가가. 투자 가치가 있잖아요, 여기는. 어. 그러니까 보통 갭이 벌어져요, 투자 가치가 있으면. 여긴 얼마에 대요라고 나와야 됩니다.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해야 돼요. 실거래 내역을 보면 어때요? 2억 5천 이상이었어요, 다. 다. 네, 근처. 그럼 1억 비슷한. 8천이 뭐 개뿔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은데, 네, 확실히. 네. 그 사람의 말이 가장 최근에 들었던 말이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손품 조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실거래만 봐도 2억 5천 이하가 없는데 1억 8천은 무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기준은 좀 잣대를 잡고 제 생각에도 매매에 2억 5천 이상은 분명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높게 얘기한 것 같아도 그 사장님 딴에는 그것조차 싸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내놨을 땐 그 이상으로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저가가 지금 1억 8천까지 내려간 상태니까 2억 정도를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PD님이 생각해 오신 가격은 얼마예요? 저도 2억 초반 2억 생각하긴 초반? 했어요. 그래서 2억 초반에 입찰하는 걸로 네네. 한번 해보시죠. 일단 가시죠, 빨리. 오늘 드디어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걸까?
중국집 알아놨어요. 진짜? 이제 입찰표를 제출하기 한 10분 전인데 벌써부터. 전화를 받았죠. 네. 상계동 일대 빌라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사분께서 전화를 주셨고 통화 녹음도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폰이긴 합니다. 알고? 그분께서 매매는 한 2억 5천 정도엔 가능하다. 맞아요. 그리고 전세는 얼마라고 하셨죠? 1억 5천까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많이 낡아서. 네, 1억 5천. 그리고 공시지가 자체도 1억 초반 수준, 1억 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LH를 해도 1억 5천에서 한도가 끊기거든요. 아무래도 투자 가치가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매수하려는 그런 수요도 일부 있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매도까지는 뭐 한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파악을 했고, PD님께서는 충분히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되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뭐 잠깐 비워놔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이 많으신 것도 아니니까 아직은. 그래서 매매가가 2억 5천까지 갈 수 있는 건 상계동이 아무래도 이 미래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고, 아파트가 되면 수억이 넘어갈 거니까 그런 가치 때문에 투자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매매가는 2억 5천.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전세가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풀피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매매가 2억 5천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2억 뭐 1천? 2억 2천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PD님이 생각하시는 입찰가는 얼마죠? 저는 2억 1천? 2억 1천? 네, 2억 1천대? 정확히 얼마에 입찰했는지는 만약에 낙찰되면 저희가 맞아요. 공개가 되니까 그때 밝히기로 하고, 그러면 바로 네. 제출하고 결과를 이제 또 따로 촬영을 해서 네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찰표 제출하고 또 한번 촬영을 해보시죠. 하시죠. 분명히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낙찰 받았어.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짜잔. 네, 받았고 PD님이 얼마 했는지는 저도 못 들었어요. 단타 매도로 2억 5천 보시고 2억 2천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워낙 확실하게 2억 5천 내 거래를 만들어주겠다는 사장님을 잘 만나서 2등이랑 차이는 얼마인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래도 얼마죠? 2등이 지금 1억 9천에 쓰셨거든요. 1억 9천에. 그래서 한 3천만 원 좀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많이 차이가 나네? 어떠세요 일단 기분이? 저는 2등 금액이 듣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썼냐면 사실 낙찰 받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 여기서 300만 원만 벌어도 사실 맞아. 손해만 안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3, 400만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어요. 높게. 잘했어요. 네. 2등이 얼마인지는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맞아요. 알 수 있는, 그러니까 2등은 알 수 없지. 근데 뭘 알 수 있냐? 우리는 팔 수 있는 가격을 조사해서 알 수 있죠. 그걸 알았죠. 2억 5천이라는. 네. 그래서 3천만 원 차익이 있는 걸 알았고, 매매 사업자로 해서 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공시가가 1억이 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경쟁이 적었고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까지 나중에 좀 영상으로 남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출발합시다. 아하이. 아, 물건지로 또 가게 될 줄은 기대는 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지만 가게 됐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낙찰에 대해서? 아쉬운 점과 좋은 점이 있다면? 일단 보고 배울 거는 본인이 쓴 가격에 대한 신념, 2등과의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파는 가격에 집중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네. 그래도 질렀다는 거. 쓰는 가격이 감정가 100%에 몇 %인지 해보면 거의 95%를 쓴 거니까 아무리 실거주 이런 생각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차익이 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95% 정도로 입찰장에 사람이 일단 없었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과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맞아요. 누군가 2억 3천에 쓴 사람이 있었으면 우린 또 아쉬워했을 거예요. 그건 끝도 없는 거라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2억 5천에 파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피디님 태도가 딱 이걸로 500만 원만 벌어도 경험치가 더 쌓인 거니까 그거에 더 가치를 두신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사실 맞아요. 시작을 마이너스 손실만 안 나면은 또 하게 될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95%를 쓰셨지만 매매가가 훨씬 더 그거보다 높기 때문에 잘 이거를 명도하고 인테리어하고 매매하는 것까지 잘 남겨야 될 것 같아요. 95%를 쓰면 어쨌든 대출 한도가 감정가 70에서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25%의 그거는 투자금 본인이 들어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꽤 큰 돈이거든요.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니까. 네네. 그런 생각은 해두시고 거기에 플러스 인테리어도 우리 감안을 했으니까 투자금이 좀 묶이긴 할 텐데 그래도 3천만 원 정도면 는 돈 대비해서 30%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노크해보고 네. 문제 중이시면 연락처를 남기고 계시면은 이제 이사 계획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이제 네. 그분 입장에서도 낙찰자 신분으로 우리가 가면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가니까 오늘은 뭐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가서 연락처 남기고 오는 목적으로 가는 거고 내부 손상이 있는지 뭐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거 좀 문의를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가보시죠. 실감이 좀 나네요. 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사실 실력과 기술에 따라서 오. 기간이 단축될 수도, 아. 이사비가 반절이 될 수도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이제부터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가서 또 촬영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좀 특이하게 육개장을 사가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리야. 자, 뭔가요? 음료수 사러 좀 들어갔다 올게요. 주스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결제하셨어요? 카드를 챙겨주세요. 깜짝이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낙찰 받고 물건지에 왔는데 우리가 이제 채무자분이 살고 계세요. 이분과 협의해야 되는 거는 이사 날짜와 내부가 지금 손상이 부서졌는지, 있는지 예. 이런 거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언제 이사 나가고 집 알아보고 이런 거는 보통 만나서 하진 않고 문자나 전화로 하거든요. 저는 대리인이라고 소개를 할게요. 네, 여기는 좋습니다. 이제 본인이라고 할 거고 네. 이렇게 말을 처음에 틀 때 네, 이렇게 네. 선물 같은 거 드리면 좀 감정이 안 좋다가도 누그러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죠. 네. 이거 나왔어? 내가 낙찰 받은 거? 무슨 야. 못 풀었었네, 이 미친년이. 점수를 이렇게 받으면 서울대를 갔겠다. 그래도 3천까지 차이 안 나네. 2,500만 원. 괜찮아. 전화 받죠 거기. 그러고 나서 잠수 탄 거 아니지? 그러고 나서 전화를 한 번 더 했어요. 네. 그 전세랑 월세까지 물어봤어요. 매매는 무조건 2억 5천. 그 이상도 가능하다, 사실. 네.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공실까지 오. 만들어 놓으면. 높게 내놔요. 네, 좀 높게 내놔도 될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시세 조사를 했던 게 2억 7, 8천까지도 얘기를 하셨었어. 네네. 그때. 부동산에서 얼마나 확고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냐. 맞아. 1억 5천 긴가민가 하니까 2억 5천짜리를 1억 5천에 내놓으면 당연히 누구든지 나도 거래를 할 수 있고 맞아. 거래하면 안 되지만 응. 임장 갔을 때 물건 연식이 오래된 거를 제외하고 앞에 학교 있고 역도 뭐 멀지 않고 맞아, 이런 맞아. 것들이 서울 내에 다세대 주택 전체로 놓고 보면 많지 않아요. 초등학교 있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이게 입지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격을 왜 이렇게 다들 낮게 들어오셨지? 공시지가가 1억 이상이어서. 그리고 그- 한 번 유지탈 됐거든요. 2번 떨어졌으면 많이 그쵸. 갔을 건데. 그리고 한 번 유찰이 서울은 70%가 아니라 80%니까 좀 덜 떨어지는 느낌과 다주택자들, 투자자 수요가 힘들었다. 5명이 많지는 않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약간 찔러보는 느낌으로 들어온 거지. 맞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 받았습니다. 잘 맞아, 받았고 저는 수리비까지 감안해서 2억 5천인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2억 6천. 그러니까 좀 높게 내놓으세요. 어차피 PD님은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좀 급하거든요. 왜냐면 자금 회전이라는 게 돼야 되지만 PD님은 어쨌든 좀 더 멀리 3개월 이상을 보고 하신 거기 때문에 명도한 다음에 수리를 잘 해놓고 2억 7천에 내놔도 뭐 입질이 올 것 같아요. 반드시 딜이 들어와요. 맞아. 그래서 제가 낙찰받은 지 일주일이 안 됐죠.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네. 내일이 일주일이네. 네. 왜 했어요? 여기 점유자랑 통화했다고만 들었는데 맞아요. 그 계산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한 날짜가 너무 나를 겉들어보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낙찰 받고 바로 가서 주스음료를 사들고 문 앞에까지 가서 노크를 했는데 안 계셨죠? 맞아요. 그래서 그 메모지랑 이제 음료수를 두고 왔는데 다음 날까지는 연락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잠수 타실 줄 알고 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진짜 큰일 났다. 마음 고생하셨죠. 익십이네? 근데 그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네. 그 연락이 안 오니까 불안한 거죠. 주말에 가서 붙여야겠다. 네. 내용 증명을 붙여야겠다. 발송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에 저녁에 모르는 분으로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통화를 했어요. 오. 경사님이 말씀하셨던 안에 물건 상태와 네. 이사 날짜 네. 이것만 얘기하면 된다. 네. 자기는 이번에 낙찰될 줄 몰라서 네. 이사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랬어요. 네. 9월 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잔금 치르고 다시 연락하자 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 상태를 물어봤어요. 탑층이어서 누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누수는 없고 싱크대는 4년 전에 한 번 갈았고 오. 원래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인데 네. 주방이랑 거실에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그걸 네. 텄다. 그래서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거실, 주방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한 20년 사셨대요. 네. 그런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에서 호의적이고 나중에 협의할 때도 충분히 그걸 말을 일단 여유롭게 잡은 것 같고 그 날짜를 당기려면 어쨌든 당근을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비 얘기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이제 잔금 납부하면 대출 이자가 나오고 이사를 좀 빨리 빼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대출 이자 부분에서라도 좀 이걸 드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잔금 네. 납부를 일찍 할지 네. 말일에 할지를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나은가요? 이분이 채무자셔가지고 네. 배당받는 게 없을 텐데 채무자면 없나? 채권자가 돈을 다 받고도 돈이 남으면 네, 남는 거 아닌가? 세금을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이 중에 한 400만 원은 경매 실행 비용으로 빠지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거는 얼마 안 되네요. 1억 정도 플러스 세금 압류 3개. 배경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세금 압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여쭙는 건데 혹시 이걸 우리가 2억 2천에 샀는데 배당받으실 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지, 배당받을 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잔금 납부에 따라서 날짜가 바뀌잖아요. 빨리 받고 나가실 건지. 좀 더 오래 있기를 원하시는지. 네,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인감증명서나 이사확인서는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강제집행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서 배당금만 받고 안 나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됩니다. 그 잔금 납부하면서 인도명령 신청해달라고 다 하시고 협의는 잘 되고 있지만 배당기를 기준으로 좀 이사를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배당기일이 잡히면 빨리 이사를 같이 나가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낙찰자랑 채무자랑 단순히 뭐 이사 나가냐 마냐 이걸로 얘기하면은 사실 분위기가 좋기가 어려워요. 서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건 돕고 이렇게 가야지 서로 양보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근데 잔금납부 하고 대략적으로 거의 한 달 뒤에 나가시는 게 맞나요? 보통은 배당기일에 맞춰서 이사 협의를 하면은 보통이죠. 보통 정석이고 그거보다 빠르면 빨리 명도를 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빠르면 이사비를 좀 드리는 거고. 네. 원래 그때 나가도 사실 뭐 드리기도 해요. 드리기도 하고. 네, 명도를 빨리 했냐 늦게 했냐의 기준이 그 배당기일이라는 거. 아. 이사비의 기준이 아니라. 다음 대출 2억 2,100만 원의 약차를 받았는데 1억 6,100만 원? 오? 6천 나오네? 저는 아니 왜? 무주택자고 왜 이렇게 아 무주택자. 무주택자고 빚도 없거든요. 아무 근데 빚도 없어요. 소득이 프리랜서 프리랜서라서 소득이 빵은 있는데도 사업자 신탁대출인가 보죠. 사업자가 아니에요. 어, 개인 대출이라고 해서. 잘 됐네요. 금리나 중도상환 수수료도 중요해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3개월 동안 이자를 내면 빵빵. 진짜? 완전 완전 대박이죠. 탄탄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2억 6천에 팔면 진짜 대박이다. 저 다음 거 찾아봐도 돼요? 대출 지금 돈 있어요 이거 다 해도? 좀 돈 있어요. 부자네. 나보다 부자네. 보증금만 있으면 네. 물건 더 해도 돼요? 해도 되죠. 그래도 그 입찰하려는 가격에 한 20%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되죠. 보증금 포함해서. 내가 쓰는 가격이 2억이면 4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직은 1주택자니까 1억 이상을 봐도 돼요. 취득세가 주가 아니니까. 난 그래서 2개씩만 돌리면 될 것 같아. 팔고 다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2개로. 네. 이 경매를 빨리 시작하면 이렇게 2주택으로 돌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묶여있는 게 주택이 많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1억 이하를 보지 마세요. 1억 이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맞아. 몰리니까 맞아. 가시죠.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왜 이렇게 춥냐. 여기가 어디죠? 상계동에 나와 있습니다. 상계동 하면은 이제는 거의 강승엽 PD의 도시. 예. 이쪽은 이제 서울 계상초등학교 바로 옆편에 있는 PD님이 몇 달 됐죠? 한 2달 됐나요? 요게 받은 건 맞아. 받은 거는 6월 28일이에요. 6개월 됐다 야. 안부 물을만 하지. 6개월. 야, 대출 이자도 많이 냈겠는데. 여기가 진짜 물건은 좋고 가격도 잘 받았어요. 계상초등학교 바로 옆이고 상계역과 노원역 딱 그 중간 지점 위쪽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은 얼마 싸게 받았냐 이런 게 중요하실 거니까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2억 3천짜리를 2억 2,100에 낙찰을 받으셨고 요거의 시세는 감정가보다 높았죠. 우리가 네. 조사한 시세가 얼마였죠? 2억 7천. 2억 7천. 우리 물건은 수리도 잘 해놨고 또 공실이기 때문에 언제든 입주 가능하고요. 주변에 비슷한 면적에 비슷한 가격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누가 살고 있으니까 집도 좀 지저분하고 이사 날짜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거는 2억 7천에 내놔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인테리어에 돈을 네. 조금 썼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명도하는데 또 몇 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그걸 다 하고 났을 때가 한 뭐 10월 말 11월 좀 됐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 시즌이고 겨울 시즌에 제일 집을 안 보거든요. 겨울 시즌이 지나고 촬영한 게 1월 초고 한 3월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닐 것 같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차피 난 여기서 500만 나와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막 쫄리지는 않으나 제가 스터디한 내용은 인터뷰 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집을 좋습니다. 볼까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올라가시죠. 올라가. 이게 또 3개월 내에 팔릴 걸 기대해도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다른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지만 비번까지 공유해준 우리 착한 직원
야, 이 디테일. 부동산이라는 것도 진짜 첫 인상, 그리고 첫 그 냄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낯선 집에 갈 땐 항상 낯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게 되게 강해요. 디퓨저를 이제 설치해 놔서 좋은 향이 나고, 입구 쪽에 이런 것도 배치해 놔서 집이 좀 더 포근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신발장에 이렇게 있고, 신발장도 이렇게 두 칸 쓸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고, 여기는 구조가 방이 2개라서 3인 가정은 좀 빡세고 신혼부부 정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이제 명도할 때 협상의 카드로 쓰였던 이제 점유자분께서 요걸 자기가 했으니 이사비를 많이 달라라고 했고, 우린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걸 띄어가겠다라고 우리 협박을 했었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는데 결국 이제 두고 집만 사업 나가신 케이스. 정말 깨끗하네요. 총 인테리어비가 얼마 들었죠 우리? 800? 오, 진짜 싸게 했네? 난 1000만 원 넘은 줄 알았는데. 화장실이 진짜 대공사였고, 중문, 중문. 신발장. 이런 모양도 지금 새로 다 한 거네. 이쪽 틀도. 맞아요. 이런 조명도 싹 다 지금 매립등으로 안 돼 있었을 것 같은데 매립등으로 다 바꾸고 LED 등으로 다 교체한 거고, 문은 그대로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엌을 좀 받고, 거실은 제가 봤을 때는 2m 정도 되는 간격이 되는 것 같고, 이쪽에 TV를 두고 여기 간단하게 작은 소파를 둘 수 있는 공간. 집을 매각할 때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데코 서비스도 해둠으로써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 집은 준비가 잘 돼 있구나 라는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이쪽에는 또 베란다 공간도 있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방이랑 이어지는 베란다 공간이고, 이쪽에는 이제 창고처럼 좀 쓸 수 있겠네요. 네, 등도 새로 달았다. 좋습니다. 이렇게 받고, 어이구, 새똥을 그냥 갈겨버렸네, 누가. 어떤 새가. 대망의 화장실. 화장실이 이제 인테리어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공사가 크게 들어간. 세면대를 떼버렸네. 여기 세면대가 원래 있었다고? 그 원래 있던 거야 여기. 세면대가 안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 세면대도 작은 것들이 있어. 500짜리 이런 것들도 있어. 그럼 여기 화장실에서 똥만 싼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똥만 싼다고? 샤워. 근데 넌 요정이라 똥도 안 쌌는데 그럼 이 화장실이 필요가 없네. 맞아. 뭔 화장실 구조가 이러냐? 너무 화장실이 너무 화장실이네. 짜잔, 오이! 너무 예뻐. 감동이었어. 이건 화장실 때문에 매도가 안 된다. 그 정도로 좁았던 화장실이었어요. 세면대가 없었어요. 세면대가 없었어. 세면대 샤워를 공간이 어디서 해? 위에 장도 없었고. 이 샤워 공간이 좀 좁기는 해. 근데 뭐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씻고 여기 뭐 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까지. 에? 너무 잘 됐네요, 인테리어가. 화장실을 받고 이제 여기가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이 오히려 베란다 쪽을 끼고 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데코하고 침대랑 책상 작은 거 하나 두면은 딱 여기는 알맞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판 시공을 했네요. 장판 시공했고, 바닥 상태가 안 좋을 땐 진짜 위에 다 장판을 덮어버리는 게 제일 싸고 괜찮아요. 깔끔해 보이고. 여기에 좀 얼룩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안 되나 보다. 테이프가 오래되면 이렇게 뭉대지거든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걸 깔끔하게 해놓고 네. 보니까 저런 게 조금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비포 상태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쵸. 이렇게 됐고, 큰 방. 여기가 이제 안방처럼 쓸 수 있는 거. 여기는 베란다가 따로 있군요, 이렇게. 여긴 진짜 크다. 뭐야? 콘센트가 이쪽에 있으니까 뭐 옷장 같은 걸 좀 여기에 놓고, 뭐 침대 같은 걸 저쪽에 배치를 하고, 책상 같은 걸 둬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화장대 같은 거. 베란다 공간도 있어가지고 이쪽에 뭐 짐 같은 거 좀 갖다 놔도 될 것 같고. 세탁기를 여기 놔야겠다, 그죠? 수도랑 배관이 같이 있어서 세탁기랑 건조기는 여기에 이렇게 올리든지. 저도 이제 사진으로만 보여주시고 직접 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 잘 됐다. 아파트는 상관이 없긴 한데 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 인테리어를 해놓고 해야지 이제 매도가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아파트는 물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서 지저분해도 공실이면은 막 집을 사거든요. 빌라는 돼 있는 걸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본금 자체가 적으신 분들이 많아서 자기 돈으로 뭘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 잘 해놨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 동네에서는 인테리어가 거의 뭐 베스트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이 투자를 하면서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카메라를 이제 내가 들어야 되나? 네. 저기 앉아서 인터뷰. 좋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나 보군요. 네. 앉아주세요. 예. 이곳이 어디죠? 자, 이곳은 우리 승엽 PD님의 경매로 처음 낙찰받은 물건 내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배우면서 이제 낙찰을 이렇게 받은 건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낙찰받고 명도하고 인테리어까지 하고 매도만 되면 한 사이클을 완전 돌린 거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 상계 빌라만 조금 하나의 컨텐츠로 올라갔었잖아요. 상계 빌라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미 한 사이클을 돌리긴 했습니다. 그렇죠. 제 아파트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 그 세금 그 처리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처음이니까. 그거 셀프로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정규 수강생들 맞지.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카톡을 드렸죠. 저도 정규 수강생입니까? 아니, 나는 그거 보고 뭘 이런 걸 물어보나. 당연히 안 되지 라고
지금 세금만 내면 완벽하게 한 사이클이 끝난다. 맞아요. 여기는 먼저 낙찰을 받았지만 명도가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다실주택자네. 하나 더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도. 아파트 요즘 입찰 계속 하고 있죠.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촬영했을 때 이제 입찰하기 전이었나? 입찰하는 날에 와서 했다. 그때 촬영을 외부에서 했고 내부는 못 봤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명도까지 다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많은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썰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거 힘들다.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긴 하더라고요. 번호를 그때 남기고 가는 것까지 영상이 나왔거든요. 번호를 남기고 한 이틀 뒤에 연락이 오셔서 이사 갈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너 잔금 안 쳤잖아. 세게 나왔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럼 잔금 치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통상 전형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이긴 해. 유형 중에 하나. 근데 거기서 내가 잔금을 치면 빨리 나가려고 하나? 최대한 잔금을 늦게 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잔금을 풀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잔금을 빨리 치니까 이자를 내게 되잖아요. 이제 그 명분으로 제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간을 좀 달라. 기간을 주면 이사비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사가 미뤄지는 거예요. 이사비를 근데 받아야겠다. 갑자기. 말이 바뀐 거지. 사장님 근데 제가 이자를 3개월 이상 냈다. 이자만 80만 원씩 지금 200 얼마를 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싱크대를 한 2년 전에 했는데 떼서 가겠다. 근데 또 일리가 있어. 자기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면 가지고 가고 싶겠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셔라. 가지고 가면 철거 비용이 줄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차피 인테리어 할 거니까. 가져가셔라 했는데 다행히 있더라고요. 이자를 좀 내긴 했지만 그래도 싱크대를 살렸다. 내 생애 처음으로 인테리어 업체한테 견적도 받아보고 영상을 찍어놨는데 진짜 이게 다른 집이거든요. 환골 탈퇴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직도 계약이 안 된 거 아니냐. 지금 빈집인 거 보니까. 손님들은 오고 있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막 자주 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통씩은 집을 본다고 오고 계시고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가격을 좀 더 높여도 되지 않냐. 2억 2,200에 받아서 2억 5천에 매도를 한다. 여기서 1,000에서 500만 남기면 좋겠다라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하고 보니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2억 7천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2억 8천까지 내놔도 된다 라고 하셨는데 겨울이라 어차피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맞아요. 제일 비수기. 깎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리지 말고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래서 보고 있는 상황. 아니 그래도 지금 이런 시즌에 집을 와서 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봄이었으면은 제 생각엔 계약이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PD님도 여유를 갖고 걸릴 걸 생각하고 낙찰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4층이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조금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배운 게 있습니다. 아니 유튜브 보면 빌라를 하면은 썩은 빌라 하지 마. 탑층이나 이렇게 엘베 뭐 이렇게 없는 썸네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 약간 이러잖아요. 제 거는 서울 빌라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썩은 빌라를 진짜 안 하는 게 맞나? 수강생분들 너무 빨리 매도를 하시니까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볼 때 안 되면 이렇게 쓰지 뭐 라고 목적을 너무 다양하게 놨던 것 같아. 실거주도 할 수 있지만 애매한, 단기 매도도 할 수 있지만 좀 애매한. 가산점을 주면서 가격이 높아졌구나. 차라리 단타 매도를 잘 되는 지역 그런 데를 했으면 또 어땠을까? 이걸 해야 되는 용도는 다 같이 할 수는 없는 건데 하나만 선택은 해야 되는 거는 맞고 정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급했어. 더 좋은 물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회비용이다. 그 초보자들은 그걸 몰라. 감정이입을 하지 말라는 게 예를 들면 여기만 정말 유일한 그 어떤 의미가 있는 집이라면 여기를 꼭 받아야 되면 높게 쓰는 게 맞는데 상계동에 있는 그 어떤 빌라여도 우린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놨을 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조급할 이유는 없어요. 저도 뭐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거기는 해요. 교육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강생들의 낙찰 사례를 소개하잖아요. 그게 또 빨리 나도 해야 된다는 거를 또 심어주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저도 요즘 좀 고민이에요. 심지어는 교육을 듣는 중에도 우린 많이 봤잖아. 입찰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배우고 있는데 입찰해야 되나? 그러다가 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적당히 이제 배웠다 싶으면은 좀 자기만의 그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계속 반복 입찰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물건은 좀 더 낮게 써도 된다. 예를 들면 여기는 공시지가 1억 이상의 물건이었고 다주택자가 못 들어오는 물건임을 좀 간과했다. 그럴 때는 좀 더 낮춰도 된다. 그런 걸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런 빨간 글씨가 있으면 좀 더 낮춰도 된다. 그런 거를 좀 귀를 열고 들어라. 그게 참 알고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물건이 좋아 보인단 말이죠. 꼭 받고 싶으니까 또 높이고 계속 추스리는 연습을 하는 게 고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고수가 별다른 게 없어요. 결국 입찰하는 거 똑같고 똑같은데 고수는 폐찰에도 타격이 없는 계속
그거를 반복한다는 게 저는 거기서 오래 살아남는 진짜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경매 쪽으로 이제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아파트도 솔직히 기회예요. 다하구도 너무 하고 싶어. 내가 돈이 없는 게 한탄스러운 거야. 내가 돈을 아니 이 나이엔 돈이 부족한 게 맞아요. 옛날에 그 폭등기를 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시절이 또 올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지금 같은 때도 뭐 IMF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안 좋잖아요.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놓고 좀 정상화될 때까지만 기다려도. 그니까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다행인 건 물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풀어주기 마련이거든요. 거래가 안 되니까. 돈도 돈이지만 남들이 다 피할 때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경매는 사실 경제가 어려워져야 기회거든요. 그쵸. 많이 성장했대요. 그쵸. 나 좀 큰 거 같지 않아? 네, 원래도 좀 크긴 했는데. 네. 돈 열심히 벌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자 됩시다. 열심히 살자. 열심히 하자. 좋습니다. 네. 또 시작이네. 맞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제 옆에 왜 앉으셨죠? 혼날 얘기 있을 때만 옆에 앉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로 또? 구리 아파트에 입찰을 해서 40만 원 차이로 2등을 하고 퇴차를 했었는데 그거 낙찰자분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영상 편지 한번 댓글 실거주자 아니시더라고요. 댓글로 싸우지 말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조만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또 알고 보니까 쇼호스트 하는 지인이 있는데 오, 네. 그분 동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세상 진짜 좁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 또 했었거든요. 또 자기 개발과 재테크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얼굴 잘 날려봅니다. 나온다. 그래, 제 얼굴이요? 역시 조명이. 그러면 제 얼굴이 박살나.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도 훌륭하지만. 알겠습니다. 23평형 A타입 실거래로 치면 지금 A타입이 실거래가 좀 있네요. 4월에 저층 기준으로 5억 2,500까지 실거래가 네. 하나 찍혔고 약간 좀 오름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찍히면서 4억대였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5억대까지 가는 것 같아요. 매물도 한번 볼까요? 1층에 5억 그게 제일 싸고요. 올수리 돼 있는 집 10층짜리가 5억 2천. 이건 가격을 한번 낮췄네요. 회차를 하고 네. 나서 네. 근처에 32평 전용 84가 전용 84, 예. 금매로 6억 2천에 나와 있는 거예요. 6억 2천. 네네. 전용 18평이 5억 2천인데 이 근처가 6억 2천이 진짜 싸긴 하다. 괜찮아요? 훨씬 더 크니까. 맞아요. 좀 깎아서 6억 1천에. 아. 40만 원 차이로 떨어지니까 아 하면서 남편 될 사람은 네. 보증금을 받으러 앞에 나가고 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가겠다. 왜냐면 부동산이 겁을 엄청 줬어요. 그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하남에서 어디에서 자꾸 집을 보러 온다 구리에. 제 생각에는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호재가 또 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투자자들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부동산을 갔죠. 그날 계약금을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낙찰이 결국 또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오 그쵸. 근데 섣부르긴 했다. 감정적이지 않았나. 초보자분들일수록 되게 급합니다. 맞아요. 회찰 막 몇 번 하면 다음번엔 꼭 받아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생겨서 가격을 높게 쓴다거나 뭐 조사해야 될 거를 좀 누락을 한다던 이 물건은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잘 산 거는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구리에 집을 사기 위해서 거의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파트 경매 중에서도 그런 약간 호재 있는 지역은 더 진짜 쉽지 않다. 결국 구리를 지금 들어가는 것도 신혼으로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있고 지하철도 바로 앞이고. 맞아요. 부동산에 갔는데 대출 많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냐. 반전세를 넣습니다. 아 나가서 월세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결국 생각하세요? 미친 거 아니야? 아 결국 실거주가 아닌 거잖아. 실거주 아니야. 그러니까 실거주의 마음을 가지고 세팅을 한 거네. 이거는 실수. 우리 같이 촬영도 많이 했잖아. 경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싸게 사는 목적이 가장 크죠. 맞아요. 근데 그 외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도 면제가 되고 맞아. 대출도 뭐 80%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돼. 본인도 알고 있었잖아요. 구리가 꾸준히 물건이 나오고 예정 물건도 있고 뭐 그 단지에서 뭐 몇 달 전에도 맞아요. 나왔었고 물론 이제 결혼 날짜가 임박하고 결국은 또 월세로 사는 거 보면은 월세로 살면서 또 경매로 입찰했어도 되는 거잖아. 그것도 맞아. 월세를 살면서 기다렸었어야 됐네. 계속 입찰을 해보면 좋았죠. 제가 그때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6억짜리를 사느냐 5억짜리 금매를 사느냐 아니면 나오는 경매를 기다리느냐. 그때 당시에 또 같은 단지에 네. 1층짜리 경매가 나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떨어지면 1층을 해볼까? 그래 1층 왜 안 왔지? 그날 떨어지고 금매 샀으니까. 제 생각에는 전용 84가 안 나온다 경매가. 기왕 하나를 살 거면 내가 진짜 실거주니까 네. 이런 선택지에서 전용 84 네. 그 매물을 내가 안 사고 누가 사더라도 후회할 것 같았어요.
이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내가 모아야 할 돈이 명확하게 딱 네. 있으니까 네. 내 인생의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몇 억 모으면 딱 들어갈 수 있네. 그러면 행복하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약간 이런 원했던 것 같아. 무슨 약간 마음인지 알아. 자산이 없는 리스크가 크다. 아파트가 떨어지면 갈아타면 되지. 실거주를 해도 되고. 내가 더 가고 싶은 데가 더 떨어졌으면 네. 이거 팔고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올랐을 때 걱정이 크구나. 올랐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값이 지금 오르길 바라지 않아요, 사실. 대세 상승은 아니니까. 근데 요런 때는 사실 그런 걱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갑자기 코인처럼 팍 이렇게 되진 않으니까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해도 되고, 구리 그쪽은 또 분위기가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사장님들이 너무 옆에서 바람을 놨네. 또 이 기회를 삼아서 다음번에는 또 잘하면 되니까. 거기 대출 이자를 내면서 네. 원금 상환도 해야 되죠. 그냥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니까 맞아요. 원금 상환이 아마 같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경매는 사실 원금 상환 좀 뒤로 많이 미룰 수 있잖아요. 경락자금 대출은 그런 상품이 많잖아. 대출 다 받았나? 아직 안 받았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일반 매수도 그렇게 하세요? 전세 대출도 하시는데. 아, 일반 매수 진짜? 당연히 하시죠. 네. 그러니까 목적을 확실히 하고 본인이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실장님은 대출을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추천해 주는 건 은행 지점에 있는 상품만 봐야 되니까 한정적이고, 실장님은 여러 은행을 끼고 하시니까 훨씬 유리하지, 비교할 때. 그래야겠다. 아직 대출 상담 안 받아봤는데 월세, 대출, 원금, 이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와 어마무시한겨.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남편이랑 저랑 둘이 같이 버니까 못할 그 정도는 아니고. 긍정적인 거는 가격을 잘 산 거는 맞다, 지금. 그쵸. 네. 그러고 나서 같은 단지에 네. 7억 2,200에 찍혔더라? 뭐야? 1억 차이잖아요. 네. 근데 인테리어나 샤시나 다 됐나 봐요. 그런 실거래 딱 뜨면 꼭 물어보세요. 부동산들이 아, 그래요? 서로 공유를 합니다. 실거래 찍힌 거는 어떤 물건이었는지. 현장 경험을 제대로 했네. 지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거래가 다 안 되고 거래량 죽었다 이러는데, 일부 지역들은 동탄 같은 데는 좀 오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수요는 반드시 있거든요, 아파트는. 이게 다 결과적인 거야. 여기서 실수했던 점이 뭘까라고 생각해도 근데 다시 돌아가도 샀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그리고 댓글 달리겠지. 꽉 잡아라. 내려가니까 꽉 안전벨트 매라. 안전벨트 매라. 떨어져도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 차이가 40만 원이라 좀 그니까. 더 감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영끌족이잖아, 딱. 영끌을 상승장에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난 아직 젊으니까 그리고 지금 해야 돼. 영끌은 뭐냐면, 가격이 이제 떨어질 줄 몰랐던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산 사람들이고, 저금리가 계속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산 사람들이 영끌해서 지금 힘든 거고, 금리가 많이 높은 상태에서 어쨌든 계산기를 두들겼어, 나름대로. 산 거니까 금리가 여기서 막 더 갑자기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가격이 이미 빠진 상태이기도 하고, 이 금리를 버틸 수 있으면은 앞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8% 간다이 이러면서 금리 8%. 그건 IMF 이제 온다는데요? 너무 극단적인 거고, 당장 0.25 올린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경매로 딱 해가지고 했었어야 됐는데 좀 아쉽기는 그치. 하지만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최고의 단점은 빨리 사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지. 또 막상 들어보면 또 실거주는 월세 산다고 하니까 좀 여유를 가져도 됐지 않았나 맞아. 생각은 들고. 저는 그 집에 들어갈 날을 위해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이제 또 앞으로 평생 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사실 실거주는 그냥 금매를 잡는 것도. 그치만 저는 월세를 삽니다. 그치 맞네. 부자들은 월세 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월세가 무조건 이득이죠. 돈을 깔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훨씬 더 이상으로 비용이니까. 행복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